두 사람이 정청래 대표와 가깝다라는 말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는데 야당에서 명청 갈등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나보시죠. 친명계는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도 쥐고 있고 권력기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딱 조국 혁신당 합당 얘기가 나오니까 보십시오. 그 수사 안 할 것 같던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바로 축의금 관련된 압수수색이 국회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정청래한테 좀 확실하게 경고를 하고 친명계도 결집하고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오늘 수사 막바지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이거든요. 경찰이 수사해서 장경태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일단 검찰로 넘겨야 되거든요. 검찰로 곧 넘기는 게 임박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장경태는 억울하다라고 하지만 지금 기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명청 갈등하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장경태를 감쌀 하등의 이유가 없어졌어요. 자, 정호 의원님. 그동안 이 윤리심판원이 직권조사를 결정해가지고 오늘 이거는 징계의 거리가 된다라고 판단한 게 오늘이고 감찰단에서 계속 좀 소위 이제 뭉갰다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도. 그런 와중에 경찰 수사가 먼저 진행됐고 최민희 의원 최근에 압수수색 국회에 장경태 의원은 지금 수사 다 끝나간다 그러고 이거 친명, 친청, 명청 갈등 때문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정치적 복선에 대한 그런 어떤 심증은 상당히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경찰 조사도 진즉에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뭉갠 측면이 있다라는 의심이 드는 여러 경찰 가지. 조사도 늦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제 뭐 수사가 마지막 단계라고 하고 또 그런 와중에 명청 갈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이 친청이라는 이유로 지금 수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씁쓸한데요. 그 씁쓸한 와중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즉 친청이라고 알려진 저 두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장경태, 최민희. 이 사람들이 조만간에 김어준 방송에 나갈까 안 나갈까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민주당은 명청 갈등의 배후에 대통령과 김어준 씨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세간에 널리 확산돼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의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김진욱 특보께 정청래 대표의 특보이기 때문에요. 반론 기회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언론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어떤 개인의 특보가 아니라 당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야당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이 명청 갈등 프레임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다. 근데 대통령이 가장 임기의 초반에 힘이 셀 때라고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갈등의 요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국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물론 일부 사안에 대해서 당과 이 청와대가 일정하게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은 많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여론을 수렴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어떤 이견이 조금씩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당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율해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까지 한 7개월 이상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당 대표가 함께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구 뒤에는 대통령이 있고 또 누구 뒤에는 김어준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갈등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조장하고 그래서 그 프레임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야당발로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모든 것들
것들이 명청 갈등의 전조고 마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뭐 유난 갈등, N차 갈등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금 집권 여당과 예. 대통령과의 이 관계를 알겠습니다. 이관계를 쓰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한 이관계다라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뭐 여러 가지 명청 갈등의 뭐 그런 지점들 포인트들이 있지만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친청 정청래 대표 가까운 의원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의원들 케이스와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부터 좀 촉발된 얘기들입니다. 오늘 최민희 의원이요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해서 오늘 과방위가 또 한 차례 시끄러웠습니다. 그 장면 만나보시죠. 이진숙 증인이 처음에는 최민희로부터 화한 요청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다고 알려졌다가 보좌진으로 받았다고 바꿨어요. 그리고 방통위 직원이 증언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직원도 증언한 적이 없고 무엇보다 제가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화한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수사를 통해서 이게 분명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하면 나올 일이다 고발하라고 해서 이걸 왜 자꾸 고발까지 하라고 할까? 근데 이게 그냥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거짓말하느냐 아니면 이진숙 위원장이 위증을 하느냐의 중요한 문제고 말씀하셨듯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발을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김장겸 의원께서 방통위 직원으로부터 이진숙 위원장께서 화환을 좀 내달라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다는 이 얘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 그 보고를 받을 때 최민희 위원장으로부터 화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최민희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최민희 위원장께서 논란을 일으키시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과정에서 고발하라고 얘기한 것을 이렇게 코미디같이 진짜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작년에 국감장 나와가지고 최민희 의원이 청첩장 주고 화환 보내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장면 들어봤잖아요. 박정훈 의원이 다시 물어봤어요. 최민희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냐고. 그러니까 여기 잘못 좀 포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실 보좌관에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최 의원이 이거 위증이다라면서 지금 민주당 주도의 고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설 변호사님. 당장 뭐 야당에서는 애초에 이거 누가 벌였느냐 이 얘기. 최민희 의원이 벌인 일이 아니냐. 이건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좀 비판하나 봐요.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최영두 의원의 지적에 조금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재보궐 선거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관측되고 있는데 오히려 최민희 의원이 도와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아마 우리가 하반기에는 과방위에서 이진숙 아마 의원이 될지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최민희 위원장과 또 이 한 상임위에서 같이 얘기하는 것을 또 볼 수도 있겠다. 오히려 최민희 의원이 그것을 좀 부추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본인이 일단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개인 대 개인이 아니다. 어떤 사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글쎄요. 너무 최민희 의원이 과거 본인이 어떤 야당일 때와 또 지금의 모습은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다. 좀 상임위원장으로서 조금 넓은 아량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 이걸 꼭 사법 절차까지 가야 되는지 조금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예.